안녕하십니까. 홍익인간 세상을 꿈꾸는 홍익나라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순방 세일즈 외교 이후 당사국과 국민 모두를 위해 홍익인간 사상에 부합되고 이익이 되도록 추진하라입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 순방 시 정상 세일즈 외교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6월 29일 우리나라와 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원전 수출을 위한 세일즈 외교를 추진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서명 자료를 가지고서 원전 신속 건설에 대한 이 보증을 제시하면서 또한 전차 등 이제 방위 산업 수출에도 일정 성과를 이제 거둔 그런 사례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우리 대통령은 이제 세일즈 외교를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와 방위 산업의 세일즈, 또 하나는 이제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으로 나누어서 추진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하면서 이제 유럽이 국방에 대한 이제 전략으로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면서 또한 이제 석유와 가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서 취약한 유럽 입장으로서는 이제 국가 안전 보장, 에너지 확보 문제가 이제 대두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우리 대통령이 잘 파악해서 이제 러시아와 인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원전과 방위 산업의 수출, 그다음에 이제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의 패키지 출액을 활용하는 전략을 이제 해서 세일즈 외교를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는 이제 우주 산업, 네덜란드와는 이제 반도체 협력을 이제 논의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외에도 이제 호주, 프랑스, 터키, 덴마크, 체코, 캐나다 이런 국가와도 이제 정상 세일즈 외교를 이제 하는 아주 많은 일정들을 소화해낸 것으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이러한 이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 추진 사항과 관련돼서 홍익인간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본 발표자는 이제 홍익인간의 개념을 기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대신에 이제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한다, 또는 인간을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한다로 이제 재해석을 하면서 선행 연구에 의거해서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 제도의 결정권자는 성통공원의 충족과 현대 법제 시행 등 제세이와 실천 전제를 통해서 인간을 모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재해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익인간의 개념을 바로 세운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물론 세일즈 외교와 관련한 당사국, 그리고 당사국의 국민이 모두 잘 살 수 있는 그런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고, 이러한 설정 목표를 바탕으로 이제 홍익인간 개념을 확대 적용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제 세일즈 외교 대상 국가 안에
그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 통계학적 속성을 감안한 그 범위 내에서 모두 이익이 되도록 법령 제도적인 그 제서이와 실천을 전제로 한다면 그 홍익인간 개념을 현대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번 나토 순방을 계기로 그 정상 세일스 외교의 여건이 이제 변했습니다. 그 지금 중국이 그 영토라든지 이 경제 패권을 위한 전력이 그 가속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면서 그 대유럽 대 이 방어선 전략 등등 국제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이제 정치적 가치와 기봉을 달리하는 이제 그 우호국끼리 이제 시장을 개방하는 이제 블록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국도 이제 경제적 영향력을 이제 그 팽창시키기 위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을 이제 확장하고 있고, 뭐 러시아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그 연대로 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안보연대라고 이제 그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국제사회가 경제와 경제의 블록화를 이렇게 형성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 앞으로 이제 그 이제 폴란드에서 또 체코에서 이제 2024년까지 이제 원전 수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한 이제 수출 추진 전략을 그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를 그 잘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중국의 그 위협 내지 이제 이기에 의해서 수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대응 전략으로 그 유럽과의 수출 내지 그 무역 수지 개선을 통한 전략이 이제 필요해 보입니다. 이러한 이제 그 세일스 외교의 방향과 관련돼서 그 홍익인간 사상과 관련된 연계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홍익인간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가구, 지역, 민족, 종교 뭐 등등 구분 없이 이렇게 모두 이롭게 한다로 확장적인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홍익인간 개념을 그 새롭게 정의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이제 정상 세일스 외교할 때 관련 당사국의 국익 추구와 그 당사국의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특히 이제 남녀, 세대, 소득, 지역, 빈부, 민족 구분별로도 그 이제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하는데 각각의 몫에 비례한 행복의 기여 여부와 차별 배제 방식을 감안해서 여러 당사국 국민과의 공공외교를 포함한 그 인간을 모두 이롭게 하기 위한 적용이 이제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을 비롯한 법령 제도적 결정권자는 뭐 외교부는 물론이지만 국방부를 포함해서 여러 부처와 관련된 그 담당자들이 당사국 국가 전체를 포함해서 남녀, 세대, 직업, 소득 등 그런 속성별로 모두 이롭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 법령과 제도 시행을 통한 이제 제세이화의 실천을 그 가정과 전제로 해서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 안보 대비를 포함한 이 현대적 적용 방안 모색이 이제 요청된다. 즉, 이 정상의 세일스 외교에서도
이 홍익인간 사상을 연계한 그 전략을 적용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그 국가 전체와 그 관련 당사국의 국민과의 뭐 공공 의견은 물론 이런 정상 그 외교에 있어서도 그 유용하게 이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그 적용 방안의 연구와 대책 수립이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런 발표 내용에 대해서 그 구독을 눌러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